네. 개편 서울쪽, 목소리쪽. 나폴레옹 텔레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만 몇 명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보통 한번 이제 방송하면 한 1000여 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콘서트도 하고 뭐 제가 나폴레옹 텔레비도 하고 이제 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힘들고 잘 못 만날 수 있고 그분 시간도 안 되고 저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고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뭘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얘기는 뭔가 그런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뭐 13,500인가 뭐 하여간 400인가 그런데 그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굉장히 큰 제 나름대로는 또 다른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딜레마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통추위가 뜨면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우리 공화당은 소수 몇몇 안 되는 극우 보수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통추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잘 해봐야 저쪽 좌파로 치면은 이제 정의당 정도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의당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화당 맨 처음에 제가 우리 공화당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국당을 탈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당명을 우리 공화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대통령께 말씀드린 건 자유공화당 말씀드렸고 아니면 신공화당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자유공화당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신공화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신공화당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공화당은 어떻게 선관위에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유공화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신자유공화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는데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간헐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뭐 우리 나갈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시고 또 지금 아무래도 서청대에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이제 대통령 자신도 좀 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할 말도 많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싶은데 뭐 육체적으로도 몸이 좀 그렇게 건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신데다가 지금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나 지금 전국의 문제들이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 유세에 나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일절 정치적인 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대통령 개인에 관해서 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1020일 넘게 지금 몸이 감금돼 계시고 그런 뭐 형집행정지나 사면복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죠. 이제 첫 번째는 뭐 대통령 생각이 맞으신다. 왜냐하면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의 지금 안위가 가장 중요한데 마치 대통령께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좀 귀가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른바 지금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집에 가시면 정치를 할 것인가, 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정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집에 못 가시고 계시는 부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대통령께서 메시지 안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저희가 오히려 말씀드릴 정도로 대통령께서 침묵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대통령이 공화당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열차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세계 정당사율이 없는 그런 우리 공화당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자부심이죠. 그리고 우리 정말 제가 만날 때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정치적 흐름에서 보면 과연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가를 솔직히 생각할 때 대통령 보시기에도 뭔가 좀 정비가 되고 이 공화당이 잘 이 대통령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혁명 전쟁에 있어서 공화군이 이 공화당이 그 혁명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화당 리더십을 바꿔야 되겠다. 바꾼다는 것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길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홍문종, 조원진 다 물러나고 이 새로운 인물로 우리 공화당의 키를 넘겨줘서 그 키로 우리 공화당을 이끌고 갈 새로운 비대위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동의한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이 있으시다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따르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보고 말씀 못드렸습니다만은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가 최고회의를 하면서 그 조원진 대표의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조원진 대표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한테 물러나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진 것 같지 않냐.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죄를 졌다는 뭐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뭔가 이 보수 우파의 염원을 담아서 이번 4.15 총선서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중심 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그것이 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조 대표나 저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저희가 대통령한테 간청을 드려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에서 조원진 대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3년 동안 당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도 나름대로 동의하는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까지 이제 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 논쟁이 있었죠. 제가 우리 한국당과 제가
지금 겉에서는 막 이 통추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황교안 대표 측에서 저희에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물밑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본적인 원칙은 확실했어요. 그 사탄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우리 당이 결국 보수 우파의 분열 세력이 아니라 보수 우파에 추진하는 그 맏형으로서 그 원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세력으로서 보수 우파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나 보수 우파의 이 저쪽에 지금 두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유승민, 김무성을 비롯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셨으면 하셨다는 것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합 전쟁으로 이끌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가 분열주의자로 낙인을 찍히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계속해서 했어요. 지금 한국당과 그 통합 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통추에 들어가지 않은 건 통추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 통추 자체가 깨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통추들은 다 사탄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자 그러는데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탄핵은 절대 묻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너희들끼리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통합을 추진하는지 좀 두고 보자. 그래서 통합이 추진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조차도 가장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공화당과 어떻게 합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공화당과 어떻게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조건들 저쪽에 말하는 세 가지 조건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같은 물에서 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통합한다는 건 통합이라기보다 복당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공천권만 확정되고 자기 지분만 확정되면 그 사람들은 다 통합할 사람들이에요. 원칙이라는 건 자기들이 들어올 때 껴면 적으니까 자기들이 그 말을 한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당신들끼리 통합한다니까 통합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라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여간 어찌되었든 지금 한국당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뭐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거냐에 대해서도 약간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조은진 대표가 제가 조은진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그 최보식 이분도 사실은 탄핵할 때 참 희한했던 분인데 최보식이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박바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력도 있으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연합체지 이거는 박바가 아닌 세력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 조은진 대표의 그 의도를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조선일보에 나온 이 언행으로 봐서는 이것이 우리 공화당으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여태까지 그동안 지켜왔던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여태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간다. 탄핵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이다. 하는 거와는 약간 결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받고 언론사로부터 전화도 받고 수많은 당원들로부터 지금 저에게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게 뭐냐? 지금 이런 경지에 와 있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시라면 뭐 제가 오랫동안 대통령 모셨습니다만은 그 조선일보 내용대로라면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저 홍문정도 그렇고 조은진도 그렇고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고요. 이제 요 다음 얘기는 우리 두 분께서 혹시 제가 잘못 브리핑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하시면 제가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집회를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조선일보 기사하고 관련된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올해 전서부터 이제 제가 집회는 따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모든 태극기 세력을 다 모아라. 이제 우리 공화당 되면서 대통령께서 몇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10월 3일 날 모든 태극기 세력을 다 모으기로 한 겁니다. 우리 사무총장께서 실무 책임자로 나와서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좀 찌그락빠그락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광화문 광장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 광장의 원래 창시자는 우리 아니에요. 태극기 세력 아니에요. 애국당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광화문 이 태극기 광장을 뺏겼어요.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지주는 우리인데 세력면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만 빼놓고 나머지 다 사람들은 무슨 목사니 한국당이니 여기로 우리가 결국은 모든 세력이나 영향력을 글로 넘겨주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사람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나 아직도 거기에 볼리는 저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3일 날 완전히 천지개벽할 수 있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완전히 태극기 세력을 다 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모든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다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 여러 번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변희재 씨도 마찬가지고 대한문 또 동아면세점 계속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는 못 나갔습니다만 여러 번 나갔는데 제가 정광훈 목사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자, 니네들은 탄핵을 묻고 가자 그런다. 맨 처음에 제가 가서 그랬어요. 문재인 하야다. 그래서 문재인 하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야는 적법한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을 때 하야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다는 표현이 맞다. 요즘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탄핵한 사람들을 묻고 가자. 그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제가 얘기했어요. 탄핵을 묻고 가자는 사람들 묻고 가야 된다. 이 63마리 탄핵 역적.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 하는 사람들도 옆에 다 있는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 사람들 아마 저거 했을 거예요. 탄핵한 사람 묻고 가자.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태극기 세력을 이끌고 있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거는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대한문, 동아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건 실제로 그 밑에 있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 혁명군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 더 가까워요. 그 사람들은 다 탄핵한 사람들 못 쓸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이 워낙 큰 전쟁이고 이 전쟁에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탄핵한 사람들도 지금 탄핵을 잊어버리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해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하고 더 가까워요. 대통령께서 맞으신 거예요. 10월 3일 날 우리가 태극기 광장을 우리가 접수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 세력으로 접수했으면 결국은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이 모일 때 그게 다 우리 공화당 세력이고 다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고 애국 세력이죠. 근데 지금 지휘자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부로들 돼가지고 이거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태극기 세력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3일날 우리가 뒤집으려고 했는데 못 뒤집었어요. 3월 1일날 뒤집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월 1일날 모든 태극기 세력이 다 모인다. 그럼 태극기 세력의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태극기 중심 세력, 이 태극기 집회만 가지고는 우리가 중심이라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해요. 대단해요. 여러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제가 다시 집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3월 1일날 우리가 전체 태극기 집회에 우리 공화당이 이 태극기 집회의 주인공, 우리가 주인입니다. 뭐 주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 따라라 이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집회를 시작하겠다. 태극기를 전체 모으는 집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번 목요일날 모든 지금 사탄파들이 다 모였잖아요. 지금 통추위 뭐 어쩌고 하는 애들이 다 사탄파 중심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목요일날 저도 참여합니다만 모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맞죠? 그 모임이 있습니다. 3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진정한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 여태까지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혁명에 앞장서서 온 사람들이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준비하다가 3월 1일날 온 태극기 세력을 우리가 덮치자. 사실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가깝고 또 목사님이라서 제가 목사님을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런 집회까지 하고 뭐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분이 정치를 몰라요. 그런 분한테 정치를 맡기면 안 됩니다. 집회 맡길 수 있어요. 정치 안 됩니다. 정치는 저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 제가 뭐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어차피 이번 판에 4월 15일 판에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황교안 대표가 나아가는 이번 판에 실질적인 원동력은 우리 공화당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발도 못 갑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결국은 우리 등에 올라타야만 그나마 4.15 총선까지 황교안 대표가 지킬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보수 우파를 우리 태극기 세력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집회를 하겠다.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태극기 세력을 우리가 다 모으겠다. 모으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이 많은데 저는 뭐 지금 당직자가 아니니까 질문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단독 집회를 하실 겁니까 이번 토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형태가 다른 집회를 정확하게 해야 사람들이 뭐에 집회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런 지금 막 혼동스러워서 저한테도 묻고 막 이러는데 날짜 시간을 발표를 해주셔야 이미 이제 단독 집회를 하겠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형식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사실은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까 우리 권석창 의원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집회로 뭘 할 거냐.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집회가 제가 보기에는 집회로 우리 이 혁명군이 청와대에 입성할 수는 없어요. 촛불 쿠데타가 촛불이 청와대로 입성한 게 아닙니다. 촛불이 입성할 사람들을 무등 태운 거죠. 우리 태극기가 우리를 무등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이 태극기 세력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이제 듣기에는 자꾸 이제 우리가 보수 통합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꾸 쪼그라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애들로도 얘기한 거 없습니다. 이 형태의 지금 집회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새로 시도를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이라고 생겼으면 지금 다른데 총선기획단 다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아니 그 동업을 하면은 친한 친구하고도 의견이 안 맞는다는데 두 분이서 뭘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쪽이 하려고 그러면 이쪽이 반대하고 저쪽이 하면 이쪽이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치 경험 4, 5년밖에 안 됐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거는 당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다 한 명한테 주고 한 명이 그만두든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정당이 계속 그 총선기획단 하나 없어요. 지금쯤이면 어디에 공천 누가 할 건지에 대한 사람 명이 다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있는 게 무슨 정당이냐. 저는 뭐 또 제가 존경하면서도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조언을 한 사람이에요, 밖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대표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안 되면 뭐 진짜 이대로는 저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떠나시든지 정리를 하든지 이게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또 죄송합니다. 정당 아니 무슨 구락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대답합니다. 너무 혼자 저는 당직자라서 좀 말을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 7월 초에 우리 동아당에 입당하고 여러 애국 동지분들과 함께 하는 영광을 가졌는데 사실 홍문종 대표님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좀 제대로 바꾸고 하는 거 이제 우리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안 되지 않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 다 벽에 부딪힌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이미 그때 우리 공화당에 가셨고 우리 공화당에 와서 같이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뭐 우리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좀 제대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쇄신하고 무엇을 바로잡고 탄핵 백서를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 새로운 출발로 삼을 건지 계속 내부에서 싸우고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그것이 정말 한 2년 가까이 그런 지난한 노력 그리고 많은 또 이제 당협위원장들이나 자유한국당 내에 뜰 있는 분들이 함께 지도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 새로운 지도부가 뭐 구성될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저 역시도 이제 안에서 자유한국당 안에서만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기대난망이다 그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차에 홍문종 대표님 함께 하자는 말씀 듣고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좀 외람된 얘기지만 홍 대표님이 대통령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유영하 선배한테 좀 뵙고 형 정말 대통령 뜻이 여기에 있는 거 맞아? 묻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좀 제3, 제4 확인했습니다. 그 맞다. 자유한국당 아니다. 여기다. 꼭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가지고 물론 그 이전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 계속 해오신 그 동기님들의 애국 동지분들의 정말 그런 가열찬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정말 대통령 뜻이 거기에 실렸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진짜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왜냐하면 이게
저도 뭐 20여 년간 몸담았던 어떤 당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깊은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또 제3확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영하 선배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을 확인받고 흔쾌히 이제 우리 공화당 여러 애국 동지들이 이미 가열차게 투쟁한 그 대열에 뒤늦게나마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태극기 집회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의 모든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분들 그분들이 사실 탄핵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들 모여서 탄기국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뭐 진짜 외람되지만 이 우리 공화당은 홍문종 공동대표님의 당도 아니고 조은진 공동대표님의 당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인정하시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구심으로 우리가 모시고 무너진 이 보수 우파를 재건해서 이 좌파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 발전의 길로 이끌자는 게 우리 모든 당원 동지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지침을 근본으로 삼아서 우리 당 활동 방향과 어떤 노선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당원 동지들의 뜻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두분 공동대표님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대통령 지침 말씀이지만 또 혹간 저에게 직접 또 전달되는 대통령 지침 그 지침에 따라서 저는 모든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박TV.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집회를 따로 하신다고 이번 주부터 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당이 우리 공화당 집회이면서 따로 하시는 건지 아예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건지. 아, 우리 공화당 집회. 우리 공화당 집회는 네. 근데 우리 뭐 공화당 집회인데 집회만 이렇게 그 원래 다른 이제 집회하고 제가- 따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서부터 네. 집회를 한 5군데서 하자 우리가 산발적으로 부산, 뭐 대구, 대전, 서울, 인천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네네. 맨날 한 군데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 물론 거기 모이는 숫자는 좀 적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침 또 뭐 부산에 이제 우리가 뭐 부산 가는 거니까 당연히 부산 가는 건데 뭐 여러 가지로 그 또 이 수도권에 그 다른 태극기 세력들도 있고 또 하여간 우리 공화당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뭐 거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간 앞으로는 만약에 또 우리가 서울역에서 또 집회를 하게 되면 뭐 대전 가서 한다든지 대구 가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회를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총으로 따져서 한 군데로 따지면 더 적을런지 모르나 총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예. 네, 이생희 TV입니다. 네, 예. 그럼 내부적으로 조 네. 대표님과 이게 조율이 된 상황인가요? 아,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뭐 얘기를 했죠. 얘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 쪽은 뭐 어느 지역이 모여주고 이쪽은 뭐가 모여주고 이런 룰이 없으면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뭐 분열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모든 그 태극기 집회는 박태우 본부장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산 집회는 박태우 본부장께서 모든 그 여태까지 했던 대로 그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허물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그 틀은 그냥 그 틀대로 움직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네, 안 가요. 네네.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쪽 집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동지님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님들이 어떤 집회를 택함에 있어서 중앙당 지침에 따라 그 중앙당 지침은 없는 거죠. 중앙당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B로 뭐 부산으로 가고 B라는 사람은 서울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 우리 태극기 집회 뭐 이번은 부산이지만 뭐 서울역 일부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이해하시겠지만 아니 탄핵무효 외치는 태극기 세력 서울역으로 와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안 오시고 따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오실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면 지금 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만 오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탄핵 반대에 명확하게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물론 또 다른 부분에서 사소한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탄핵 무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구출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은 도를 외치고 주장을 하시는 이런 이제 이 태극기 집회 세력 이분들에게 찾아가서라도 우리 공화당의 또 선도성을 가지고서 좀 끌어당기겠다. 그래서 뭐 제일 잘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본대가 이제 서울역에서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광화문으로 직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홍 대표님이 딱 동아면세점 양반들이나 또 저 시청 앞에 분들 이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이렇게 또 합류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광화문에 있을 때 보면 이 사람들 따로 이분들 따로 이렇게 하는데 합쳐지면 소위 어정쩡한 뭐 그런 분들. 어정쩡한 분들이라는 거는 뭐 전 목사님 이런 분들도 또 더 끌려 당겨지어 오고 이런 것을 좀 구상하시는 것 아닌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보러 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 본대가 거의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본대를 이끌고 정광훈 목사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외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우리 당원 동지는 네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제가 사실 다 만났어요. 그분들을 옛날에 최고위원하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뭐 변희재 시절부터 제가 다 만났어요. 그 사람들 저희하고 만나기를 원해요. 저희하고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선뜻 서울역으로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좀 그거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또 이제 이 서울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다시 그냥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죠. 그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우리 공화당 그거는 이제 이번엔 부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손상을 하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원래 우리 목적은 공화당 이름으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가 사실은 저희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자 한 사람은 진순정은 거기 가고 또 한 최고는 이쪽으로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 모든 이른바 메인 주력 부대 여동안 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거길 못 간 대전을 못 가고 서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부산 못 가시는 부산 못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집회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고르고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을 좀 영입시키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설, 홍문정, 조원진, 이규택, 허평환 이게 아무리 좋은 각설이 타령도 3년 이상 들으면 지겨워요.
제가 하는 연설도 들으면 지겨운데 이 각설이 타락을 계속 3년 동안 해가지고 외연이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지금 홍문정, 조은진 저 목이 터져라고 하지만 조은진, 홍문정 연설할 때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저기서 제가 왜 북콘서트를 하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3년 동안 나와서 태극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원진, 홍문정은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저 새끼 이제 내면 전진 하겠구나. 인사하고 내려가기 다 알아. 그럼 이미 커뮤니케이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보러 들어가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우리 세력을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구당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공화당 집회하는 날 전 지구당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우리가 한 지구당에는 뭐 몇백 명 못 모이는지 모르나 전체 공화당으로 모이는 건 더 많이 모이는 거죠. 저의 욕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메인 부대 우리가 원래 하던 메인 부대 또 거기에 익숙하고 또 그거 좋아하고 그거 나쁜 사람들 아니죠.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여태까지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다 원래대로. 그리고 그건 박태우 본부장이 하던 거니까 저희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외연을 넓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모든 태극기 세력을 모으는 길이다. 정광훈 목사가 미쳐요 저 오라고. 근데 제가 사실 공화당 당원들 생각하면 제가 속상해서, 왜냐면 공화당 당원들이 저 홍문정인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광훈 목사 우리 욕하고 그러는데 거기 왜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뀌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바뀌고 있다니까. 맨 처음에 사탄파 가까웠는데 자기가 뭐 탄핵한 사람이야 뭐야. 아무 정치를 모르니까 사탄파 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맞는가 보다 그랬는데 홍문정이 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얘기가 더 맞는 얘기거든. 그래서 바뀌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먹어야. 생각해보세요. 거기 우리 저기 정광훈 목사 거기에다가 공화당 딱 깃발 걸고 우리 공화당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기본 본대를 쪼개가지고 뭐 1중대, 2중대 이렇게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별동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지금 합류하고 있지 않은 이 탄핵 반대 이 태극기 집회 세력 이분들을 쫙 훑어가지고 그냥 더 원군들을 더 모아오겠다. 뭐 그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이 돼서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그런 어떤 곡식 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났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당원들이 혼란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부적인 치열한 논쟁을 거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권석창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애 낳는 일 말고는 동업하는 게 아니야. 한 분만 말고 다른 분들도 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만 아니 요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니까 동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조은진 대표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하여간 어찌 되었든 우리가 같이 간다. 그리고 하여간 우리가 대통령 구출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가 같으니까. 근데 결정이 안 돼. 아무것도. 왜냐면 조 대표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조 대표는 본인이 했던 방식이 익숙해요. 잘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잘해요. 그러나 남이 얘기를 들어서 본인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는 좀 약해요. 근데 그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여기 아무도 없는 고립 모은 상태에서 3년 동안 이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은진 대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회나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조금만 얘기를 개진을 하면 결국은 싸움을 해야 돼. 이거는 왜 생각이 조금 다르면 안 되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그 통상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싸움하고 있습니까? 맨날 싸움하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참았어요. 조 대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조 대표가 이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말한 그런 난 박바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근혜 세력도 있으나 박근혜 세력 아닌 사람이 더 많다. 뭐 200 몇 개 뭐 단체가 모여서 만든 거고 박근혜 세력도 있다. 제가 혹시 제 코트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저랑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 김무성이라는 사람 한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통령이 김무성이 잘랐을 때 제가 대통령 때 3번이나 읍소를 했어요. 김무성이 데려다 써야 된다. 김무성이 들어왔잖아요.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되고 처음 해외 순방할 때 자기가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 대통령 되겠다고 처음 순방하는 비행기 떠나는 날 그 시간에 모아서 자기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개새끼라고 했어요. 왜? 저희 대통령을 다 모셨던 사람들이 청와대 가서 제가 저한테 건배라서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걸어 나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얘기가 나올 때까지 니들이 충성 다 해라. 그 다음에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해라. 만약에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내가 뭐 다 그때 어록이 있으니까 뭐 다 할 거예요. 왜?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YS 때도 마찬가지고 DJ 때도 마찬가지고 저기 이회창 대표가 왜 졌습니까? 이회창 후보가 왜 졌어요? 그 당시엔 이인재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인재라는 사람이 물론 제가 지금 존경하고 지금은 뭐 저하고 뭐 많이 친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 뭘 생각했냐? 대통령의 성공, 통치의 이 성공보다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우선된 거죠. 자기 정치적인 미래가 더 우선된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태국이 참 만약 이거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읽고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이게 이제 대통령과 이별 수순을 밟는 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비대위 구성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러는 건가 아니기를 바래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김무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유승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김무성이하고 저하고 원수가 된 겁니다. 왜? 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건 뭐 옥황상제가 되건 난 I don't care. 뭐 정치하는 사람이 그거 하겠다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 해.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이 성공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테니스 칠 때 말이죠. 테니스 프로가 이 한참 볼이 잘 맞으면 볼에서 눈을 띄거든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골프 프로가 볼에서 눈을 뜨면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박근혜가 우리 중심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거 우리 공화당은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유승민, 또 다른 김무성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는 저 홍문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한테도 얘기해요. 만약에 제가 저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 불만 많았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100만 명이나 되는 조직총괄본부가 있었는데 취직을 안 시켜줘 대통령이. 그럼 난 뭐야? 나는 순 양아치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다 니들 하면 대통령이 더 가만히 있겠냐? 니들 다 못할 거다. 제가 왜 욕을 많이 먹었냐? 취직을 안 시켜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밥값 나가는 걸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건 나라 돈이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 거 배운 거죠. 대통령 시계 하나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 기여했지만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퀄리티가 안 된다 그러면 자리를 못 주는 거죠. 자리를 못 주신 거죠. 훌륭하시긴 하지만 현실 정치하고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당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지금 집회하는 거하고 우리 당하고 똑같은 건 아니. 지금 당 문제 지금 이게 이렇게 맞닥뜨려져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무슨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원진 개인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무슨 악감정이라든가 요만큼도 없어요. 사나이답고 씩씩하고 멋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제발 만약에 그건 조 대표나 저나 맹세한 거잖아. 조 대표나 저나 맹세한 거예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한다. 대통령이 하자고 그러는 대로 한다. 우리 생각은 계속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나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는 게 맞는다.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 안 지키면 저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조원진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공화당 대표라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조원진 대표가 설마 그러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제가 집회를 따로 하는 거와 이거는 관계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정말 공화당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혁명적 방업에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막 우리 도로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 남편이나 당신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박근혜 대통령 먼저 앞세우라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다. 그러나 그 사람 외에 그것 외에 네 거 몽땅 다 바쳐라. 그리고 네 모든 인간관계가 그것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금 혁명군 싸움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쟤네들보다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이 싸움을 이긴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그 이용당하는 청년, 여성, 뭐 장애 이 사람들 막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뭐 자기들을 위해서 큰 구세주인 것처럼 하는 걔네들을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것이 자기 말하자면 인생 철학이 되고 확신범이 되는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놓고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장이 누구냐? 저는 박근혜라는 것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신격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거,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다고 했던 거,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시게 된 거는 저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만두게 된 헌정 중단 사태가 온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지금은 우리가 싸움하려면 누가 구심점이 있어야 싸움하니까 예?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부처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모든 심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심볼에 지금 제일 앞장서서 감옥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만약에 의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공화당 한국당과 협상도 그거 먼저입니다. 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도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께서 무조건 통합해라. 유승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제가 연설할 때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 용서하신다 해도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방에 그 똘똘 뭉친 힘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나마 엄청난 걸로 보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어차피 태극기 세력을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지금 있는 기존의 서울형 형태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그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TVB에서 남수영이 됩니다. 예.
정강훈 무사님을 많이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강화문에 나가면 정강훈 무사님뿐만 아니라 일파문파 국본 뭐 대한문 동아면세점 다 우파 단체들이 있는데 네. 하다못해 조국 퇴진을 외치면서 서울대학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 모든 한쪽 피팅에 촛불마저 들어도 우파라면 우파 이념이 있다면 다 통합할 수 있으신지. 네,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보수 우파의 그 종갓집으로서 정통 보수 우파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맨 앞장서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전쟁은 말이죠. 제가 전략 전술 제가 서울역에서 그 얘기 또 했습니다. 우리 전략 전술을 필요하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지금 이 전쟁에서 지들이 기병이 됐건 보병이 됐건 아니면 무슨 척후병이 됐건 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컨트롤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펼쳐야죠. 우리 남자들이 가끔가다 하는 우스갯소리로 38선은 우리 혼자 어떻게 다 막습니까? 우리 같이 막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 가치에 지금 100%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본대는 아니지. 우리 본대로 쓸 수는 없죠. 우리하고 같지 않으니까. 우리 공화당으로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뭐 이런 사안에 관해서 자기들이 돕고 이런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돕고 이런 4.15를 돌파하는 데 돕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같은 얘기?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 그러면 어느 단체하고 같이 집회하십니까? 저희가 목요일 날 다 반탄 세력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랑 계속 하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우선 정광훈 목사도 있고요. 변희재 씨도 있고요. 대한문도 있고요. 종합면세점은 뭐 요즘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마로니에도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다 밑자락은 깔아놨어요. 그동안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 얘기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공화당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 되면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바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대구 경북 지방에서 한 1,000명, 수도권 지방에서 한 1,000명, 뭐 이렇게 되면 한 2,000명 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첫 수에 배불리긴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목요일 날 그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저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화당의 기본 생각 이거 절대 우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요일에 기자들도 참석합니다. 하겠죠? 2시 50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지금 이 사탄파들 그리고 뭐 적절히 좀 넘어가자라는 그런 어정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추인가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는 우리 공화당과도 조금 거리를 더 왔는데 근데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못 갈 수 없겠다라고 동의하신 모든 탄핵 반대를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는 단체들이 전체가 2시 50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선거도 많이 멀지 않았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 결의 그리고 힘을 어떻게 모아줄지 이런 것까지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대비는 선거 대비고 또 우리 그 탄핵 무효 이 집회는 계속 또 갔는데 이제 지금까지처럼 다 산발적으로 이러지 말고 좀 그것도 한번 모으는 어떤 방안도 한번 목요일 날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의 집회라기보다는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공화당이 포함된 연합 집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고언하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핵 우회를 정확하게 외친 우리가 저 광화문에 집회할 때 또 행진하게 가시는 분들 뭐 탄핵 무효 이런 프랭카드부터 구호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집회 또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 하나로 묶고 우리는 진짜 뭐 홍 대표님이랑 몇몇 진짜 별동대가 가서 그 판을 그냥 우리 공화당 판으로 좀 만들려고 하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고뇌하고 있는 부분, 외연 확장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기를 보수 후보가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깊은 그건 뭐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3년 동안 우리 공화당이 해왔고 그 어떤 탄핵에 대한 순수성 그것만으로 3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이래왔고 지금 홍문종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공학적인 그죠? 그런 측면하고 이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오늘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아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좀 그 사전에 그 조은진 대표님하고 두 분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절충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래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설득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저도 충격적이거든요. 저도 가히 큰 사람입니다.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 다 죽어도 저 뭐 걱정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죠?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정치공학적 이 부분하고 그 3년 동안 해왔던 탄핵 무효에 대한 이 순수하게 그 표기를 들었던 분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충돌이 안 되는데 아니 그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댓글창에 지금 난리 났거든요. 댓글창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 예, 댓글창에 난리가 났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최고위원회이든지 어느 정도는 그 완전 합의는 안 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따로 집회를 하겠다 이러는 것이 최고위원회 이미 이제 통보가 됐고요. 제가 이제 전번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요. 아니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태까지 하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단지 여태까지 하던 일 외에 우리가 더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 무슨 우리가 하던 걸 뭐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하던 걸 해체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본대가 거기 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연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홍문종 제가 빠진 거죠. 뭐 제가 제 연설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제가 또 뭐 당원들 안 볼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는데 토요일 날 연설 한 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본대가 망가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 네트를 좀 크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기존에 해오던 분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 의견을 묻는 건데 자꾸 무슨 논쟁을 유튜버도 언론이에요.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거 들으시고 전달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으니까 지금 왜냐면 이 무원 그거는 우리 공화당 처음에서 해오던 이것이 본류 아닙니까? 본류에서 이제 지금 그 홍윤 대표님의 뭐 충분히 그건 압니다. 이제 중간에 오셨지만 어찌됐든 중간에 오시더라도 저는 두 분이 같이 간다. 똑같은 대표님으로 저는 이 생각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어떤 이야기 있어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당원분들하고 이분들한테 그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갑자기 하니까 저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외연 확장하는 부분, 뭐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깊은 뜻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략 전술이라고 생각. 대표님. 예. 이제 끝도 없으니까 더 이제 질문 없으신 걸로 아니 알고.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질문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게 벌써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는 일이 있고 엄마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 한 엄마하기 집안 싫어. 내에서 아니 한 가정을 생각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작 이렇게 분리해서 남쪽은 누가 하고 위쪽은 누가 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더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태극기 부대로 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통합할 생각하시면 수도 됩니다.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 뜻을 찬성하고요. 이거는 벌써부터 분리돼서 각 지역에서 도당 위원장들이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 대표님하고 홍 대표님 또 대표님 두 분 계신데 왜 두 분이 한테서 해야 됩니까? 분리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고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무조건 배척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게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뭐, 공양을 해가지고 그건 하나라면 아버지 중심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란을 들고 갈 때 한 바구니 들고 가면 떨어지고 깨지지만 나눠서 분리해서 가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취지는 생각합니다. 알아듣고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토론회가 되는데 아니라. 지금 예, 반대 예, 생각을 예, 하고 오케이, 계시기 오케이. 아니, 때문에 그래도 하실 말씀 왜 해야 자꾸 돼. 당 대표들을 분리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예. 그래 되면 안 돼. 그러면 조빠 이렇게 분리된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렇게 홍빠는 말을 없어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산해서 같이 간다는 그런 취지를 모아야 되지. 그런 뜻 아닌데요. 저는 아유 그러면 댓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아니 되죠. 댓글에 그래 놓으니까 자 그 이야기를 예, 하지 예, 마세요. 예, 예, 이야기 약간 마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본인 이야기 마세요. 됐습니다. 예. 또 그 이야기를 하지 또 무슨 마세요. 하시는 말씀? 제가 예. 보니까 이제 예. 대표님 우리 지도부에서는 이미 시키는 이 것밖에 안 정도 돼요, 얘기가 이거는. 된 상황이어서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우리 일반 당원이나 유튜브 보신 분들 처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제 막 그에 대한 염려 이게 뭔가 지도부에는 제가 이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 부분만 이해시키면 예, 지도부에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홍 대표님이 네. 우리 이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의 이분들이 예. 3년 동안 투쟁했지만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순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다면 뭐 아니, 본류 집회는 하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리고 조 대표님하고 있는 데서 또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나왔다니까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고 최고위원회에서 다 얘기했어. 그걸 못 보신 분들이 지금 예. 이렇게 댓글에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얘기했어. 그러시면 뭐 하여튼 그렇게 비공개로. 마무리하시죠. 네, 이제 네.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태극기 세력을 다 모아 올 텐데 이번에